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그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서 하시죠. 네. 아니 보고서 내용에 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서 내용에 네. 보고서 내에도 어린이 위해도를 명시했는데 보충- 환경공단 자료는 어린이 위험도 보- 명시를 안 했어요. 아니요. 정리해 주시죠. 어린이들은 미안하게 아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몫이다. 환경부 장관님, 네. 이거 올해 어린이 선언 100주년에서 축사하셨던 내용이더라고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보니까 뭐 지역 아동센터인지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장관님이 가셔서 간이 측정기로 실내 공기질 측정한 사진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건강에 좀 관심을 많이 언론을 봤을 때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사회 아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역 아동센터와 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한 실내 공기질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네, 환경 안전 진단을 좀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 702개 시설 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무려 259개소입니다. 특히 전북의 한 지역 아동센터는 기준치의 44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 PPT 또 봐주시고요.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도 심각합니다. 점검 사업장 중 36.9%가 부적합 시설로 판정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여기가 법정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5개 그 지역 중에서 6개 시도가 점검을 받지 못했어요. 특히 인구가 많은 서울이랑 부산은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환경부에서 이 자료 확인하고 빠르게 시행령 개정하고 또 예산 확충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와 실내 체육관 이 전체 부적합 시설 290개 중에서 제가 보니까 90개소만 환경 개선 지원을 들어간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의 31%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부가 올해까지 총 9억 600만 원을 밖에 지원을 안 하셨어요. 심지어 이게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체육관 외에 다른 시설까지 합친 그런 예산입니다. 장관님, 네. 이 실내 공기질 개선한다고 이렇게 언론 홍보 요란하게 하셨는데 그 예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재정당국과 예산 증액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할 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32%를 제한 69%의 어린이들 이외의 물질, 중금속 이렇게 노출돼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랑 초등학교 체육관 여기가 모두 공공시설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인데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환경부가 늑장 대응하지 마시고 기왕에 언론에도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복지부, 교육부 이게 다 협조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예, 또 시행령 개정, 예산 확보, 전수조사까지 잘 세우셔서 그 계획을 우리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이제 올해 1월에 어린이 환경 보건 정책 전략을 좀 수립을 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을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존경하는 간사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이러한 그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을 하고 계획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따로 보고 네,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혹시 이 네. 책자 어떤 건지 아십니까?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산 부분 반환부지의 임시 활용을 위한 토양 안전성 분석 및 예방조치 방안 수립용 용역 보고서입니다. 네,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좀 제가 PPT로 좀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국토부가 이거 사실은 공개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하니까 바로 얼마 전에 공개를 했고 우리 의원실이 10월 10일 날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구해봤습니다. 네. PPT 봐주시고요. 국토부가 조사한 곳은 용산공원 중에서도 스포츠필드 A1 그리고 소프트볼장 A2입니다. 보고서는 해당 지역을 공원지역과 거주지역으로 나눠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공원 지역이 아닌 주거 지역으로 활용할 경우 위해도를 산정했을 때 비소의 바람 위해도와 납의 어린이 비바람 건강 위해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장을 보시면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에 구리, 비소, 납, 아연, 불소,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기준값보다 초과됐습니다. PPT 자료를 좀 계속 봐주시고요. 이 주거지역 스포츠필드 비소, 납 총 위해도를 보면은 토양 섭취로 인한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건강 위험도가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PPT를 제가 다 전부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좀 계속 봐주세요. 장관님, 지금 PPT 5, 6, 7 이거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좀 자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포츠필드 비소의 바람 위해도와 스포츠필드 납의 어린이에 대한 비바람 위해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개방하셨어요. 어린이에게 특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장관님, 보고서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하는 구역이 있다고 해당 구역에 위험성 저감 조치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감 조치 진행하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고서 상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 정정을 길 필요가 것 있을 같으면 같습니다. 마지막에 설명을 오류가 있는 건 마지막에 해주세요. 이것도 정부 부처에서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 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 그 보고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환경부도 보고서 냈어요. 환경부도 보고서 네, 냈기 압니다. 때문에 압니다. 네, 어떻게 저감 조치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위해성 저감 조치는 잔디 식재 등 위해성 저감 조치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그래서 부분이 문제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흙을 덮고 잔디를 덮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 후에도 계속 왜냐하면 토양 오염은 정화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화 안 하고 그냥 위에다가 토지 피복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미군이 땅을 파지 말라고 해서 그 토지 오염 정화 못 하신 거 맞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선 반합 후 정화로 이렇게 방치 제가 있죠, 그 원칙이. 내용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거기 뭐 선 반환하고 후 오염 정화인데 그런데 이렇게 오픈을 하실 거면은 사실 정화를 하셔야 되는 게 그 PPT 보시면 미군 요청에 따라 굴착 제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토지 피복하고 수립 제한하는 걸로 해결책 만드시고 이용 시간 제한하는 걸로 어린이 정화 만든 거예요. 근데 뭐가 무서워서 땅을 못 팝니까? 혹시 땅 파면 그 토양에 기름 섞인 그런 거 나올까봐 못 하시는 건지. 그리고 국토부 보고서 스포츠필드 이 소프트볼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부도 조사했어요. 같은 구역이에요. 그런데 환경부 보고서도 이 지역에 석유계 총화탄소, 비소, 구리, 납 등이 토양환경보전법 1지역 우려기준 초과했다라고 마킹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 국토부 보고서 차이가 뭐가 나는 줄 아세요? 국토부는 명확하게 어린이에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도 초과라고만 언급하시고 어린이에 대한 명확한 위험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산 어린이정원 지금 당장 문 닫고 토양 오염 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결론이 나온 보고서가 국토부가 지금까지 숨긴 것도 괘씸하지만 환경부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국토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그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숨겼습니까? 왜 소송을 2번이나 해갖고 2심 판결 날 때까지 오픈을 안 했을까요? 이거 10월 10일날 제가 얘기한 겁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다시 그 우리 존경하는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상 국토부가 지금 임시 개방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토양 안전성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성인 어린이 모두 개방 시간 내내 이용해도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아까 위해성 저감 조치 말씀을 드렸는데 잔디 식재 등의 위해성 저감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희가 개방 이후에도 대기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서 안전성을 확인을 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임위를 그 국민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은 안전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미 달리고 그 보고서에 하면 대해서 올라오죠.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보고서 결과에서 그 비소하고 납 위해도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고서 상에 이야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장관님이 그렇게 강변하시는데 전 그렇게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 낸 게 있고 국토부 보고서 낸 거 있으니까 이건 없고 환경부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니, 배임했는지 부작위했는지 간사님, 감사 받아봅시다. 간사님 그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내용에 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서 하시죠.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서 내용 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에요. 아니 보고서 내용에 또 보고서요.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서 내용에 네. 보고서 내에도 어린이 위해도를 명시했는데 보충- 환경공단 자료는 어린이 위해도 명시를 안 했어요. 아니요. 정리해 주시죠. 미안하게 아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간사님, 그 보고서에 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하시죠. 거기서는 네네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관님 아까 답변이 저 환경부에서도 꾸준히 거의 검사를 하고 있고 안전하다는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자료에 대한 거를 우리 의원님한테 드리고 같이 또 비교해 보면서 하시면 될 것 아니 같아요. 그 보고서 상에 보고서 내에 두 개의 다른 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쪽에서는 비소하고 미국 EPA 그 계수를 적용을 해서 비소 납 위해도가 초과됐다. 아까 우리 간사님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수적인 분석을 위해서 주거 지역에 대해서 실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서 위해성 평가를 실시를 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표 위에도 이내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상에서도 목표 이내이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